세월호법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유가족들은 이번에도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유가족과 정치권의 속내, 집중 분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환봉 배승희 변호사, 그리고 윤정혜 사회부 기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세월호법 어제 극적으로 여야는 합의했지만 네. 유가족들 이제 세 번째 합의안 거부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여야는 합의가 된 건지, 네. 세월호법 합의가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저희가 한번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세월호법 타결의 숨은 주역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물음표를 달아봤는데요. 먼저 우리 윤정혜 사회부 기자,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잠시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뒤로는 지금 숫자 두 개가 있습니다. 167과 168, 각각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게 지난 4월 16일입니다. 어제로 딱 167일 만이었는데요. 참사 167일 만인 어제, 이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에 드디어 여야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 겨우 168자에 불과합니다. 이 168자의 여야 합의안에 동의를 하느라 무려 167일이나 걸린 셈입니다. 이 168자의 여야 합의안,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5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상의 진실을 밝힐 이 특검 후보군에서 여야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를 빼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3번 부분입니다. 특검 후보 선정 시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는데 유가족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가장 쟁점이 됐었습니다. 유족과 야당들은 이 여야와 유가족들이 함께 특검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새누리당은 아니 유족은 피해 당사자면서 어떻게 추천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대를 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타결된 이번 합의안에서도 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이 쟁점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번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그 과정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벌써 앞에는 1차 합의안과 2차 합의안 모두 유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유가족들 참 많은 일 겪었습니다. 우선 김영호 씨는 교황도 만났었고요. 문재인 등 정치인들도 동조 단식을 함께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안산 분향소에서 영정을 철수하면서 유가족들끼리 분열되는 양상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 유가족이 반대했었던 2차 합의안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이번에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야가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습니다. 바로 이 타결할 수 있는데 간접 역할을 한 3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단식 정국의 중심에 섰었던 김영호 씨인데요. 이 세월호 유가족들 5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나선 건 지난 7월 24일입니다. 이 단식이 계속되던 시기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과 2차 합의안 연달아 내놨지만 모두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 여럿들이 이 단식 농성에 동조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급속도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이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에 기름을 부른 사건도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김영호 씨의 과거 막말 영상인데요. 한번 김영호 씨의 과거 발언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 눈에 그게 뭘로 보이나 물어보세요. 우아한 집으로 보이나요? 지금 내놓으면 허접한 집으로 보이네요. 쓰레기 같은 집. 저기는 난지도보다 못한 데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모여 사는 집. 네, 이런 막말 논란과 단식 투쟁,
결국 보수 진영의 폭식 투쟁까지 불러일으키면서요. 아주 극렬한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대립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인물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입니다. 유족들이 너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던 시점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김현 의원이 유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건데요. 이 피해 대리기사분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피해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옆에서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이 나 피해냐? 이러면서 딱 수첩을 꺼내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 뺏어 한 소리를 김현이 했고. 그리고 그 바로 후에 폭행이 시작됐는데 그걸 못 봤다? 말이 됩니까? 네, 사실 처음에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인데 술 좀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국민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유족들에게 크게 국민들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입니다. 네, 바로 유가족들의 정치적 평양성, 도덕적 상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기도 하죠. 바로 유경근 유가족 대책위 대변인입니다. 지난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 새누리당 김무상 대표가 일반인 유가족들에게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로 청와대를 꼽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반인 유가족들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또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고소장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의 입장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청와대 및 여당과 마치 야비나 한 것처럼 공개 발언함으로써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와 대다수의 유가족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네, 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도 일반인 희생자들의 영정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유가족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세 인물이 바로 간접 영향을 끼친 인물로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이 3차 합의안에도 지금 유경근 대변인은 유족들은 즉각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들을 이 합의안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숨은 조력자 이 3명을 바라본 이 국민들은요.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서 유가족들에게 실망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야당 정치인들도 이렇게 유가족들 일부가 폭행 논란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고 또 유가족들끼리도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여야 합의안에 찬성하는 일부 유가족들도 있었거든요. 이 유가족들은 어젯밤에 유경근 대변인 등 일부가 마치 그 전체 입장인 것처럼 이 합의안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마음대로 발표했다면서 크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예, 윤정희 기자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세월호 타결의 주역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의장이라든지, 여야 원내대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세 분을 이야기를 한 거는, 어찌됐든 세월호법이 타결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그렇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 이상 세월호법 타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제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우리 변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공통적으로 세 인물들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추출해 본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 그 피로감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인 노림이라든가 진영 논리에 좌우되는 것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김영호 씨로 상징되는 광화문 광장을 한번 들여다볼 때 광장이라는 것은 묻혀있는 소수가 자유스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광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면은 세월호 가족들이 계시지만 그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동아일보 앞에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 반대를 하고 또 국회 해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대리기사 논란도 그렇고 그다음 유가족 같은 모임에서도 일반인과 학생 유가족들 사이에 뭔가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새누리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뭐 김영호 씨나 김현 의원, 유경근 씨로 상징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서 정치적인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월호 참사 자체가 국민적으로 가슴 아파야 할 사건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사건인데 결국은 세월호 참사 자체가 정치적 이슈가 돼버리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됐고 그 피로감이 국민들로 하여금 빨리 합의를 하고 타결을 네.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의 농성이 아마 7월 12일, 14일 그때부터 예.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2달 이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일단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온전히 다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광화문 광장의 농성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끼리의 내부 의견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철수하느냐 마느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뭐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매주 계속 맞불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갈등 양상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어떤 농성이랄까 농성의 동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과거에 이제 많이 북적대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다고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금, 텐트도 훨씬 더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텐트도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 광화문 광장의 농성이 계속 돼야 되는지도 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제 유민 아빠의 단식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했을 때가 이제 교황과의 네. 교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유민이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실은 이제 그때가 소위 말하는 가장 폭발적이었었고 네. 국민도 그때 참 마음 아파했었고 정말 눈물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자꾸만 이게 시간이 끌고 가면서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나오고 또 네. 이경인 대변인의 말실수 나오면서부터 피로도가 갑자기 분위기가 국민 여론이라는 게 급반전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까 광화문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시작의 끝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 목표 하에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또 이제 유가족들은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뭔가 이제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뭔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간다는 거는 세월호 법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논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유람선 사고도 있었는데 네. 세월호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물론 그게 영향이 있었겠죠. 안전의식이 고취돼서 사실 다 구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사건 자체로부터 얻은 교훈은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건 이외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고 지금 광장에서 식어가는 것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네.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폭행 피의자 1명을 네. 당시 폭행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네. 사실은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오질 않고 다음 날 갔잖아요, 출석을. 네. 그 사이에 피의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CCTV도 보고 CCTV 위치도 확인하고 네. 한 5시간 동안 답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증거 조작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자신의 증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훼손하거나 현장에 있던 물건을 없앤다고 하는 게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때렸느니 안 때렸느니 그 현장에 있었느니 없었느니 공방이 되는 과정에서 그 변호인과 같이 가서 과연 현장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답사를 갔다 왔다면 그것은 네. 증거 조작이 아니라 충실한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 인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가서 그 인근의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그날 당시에 CCTV를 지워달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진술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자신도 술에 취했고 지금 경황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사건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가봤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거 조작이라든가 증거 인멸로 몰아붙이기 전에 네. 한 번쯤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절한 방어권 행사하는 측면에서
좀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방어권 네. 차원에서 이렇게 둘러봤다는 점에서는 지금 모두가 다 동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날 바로 사건 당일날 병원 치료를 받겠다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변호사와 함께 둘러봤다는 것, 그 행동 자체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예. 또 5시간 동안 둘러보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에게 뭐 경찰들이 언제 왔다 갔는지 또 어떻게 왔다 갔는지 이 동선을 파악했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좀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 이런 사건들, 유사하게 CCTV가 있는 사건들은 사실 네. 가해자가 어떤 현장 답사를 하기보다는 피해자가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 CCTV를 이제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이제 어떻게 피의자로 폭행 당사자가 가서 CCTV를 얻었다는 거는 예. 분명히 오해 살 만한 행동이죠. 예. 실제로 뭐 대질신문을 지난번 할 때 그 이쪽 그 대리기사 이씨 쪽 변호인에 따르면 우리 저 가해자 쪽에서 아주 초단위 분단위로 그날의 동선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어권 차원일 수도 있고 네. 또 뭐랄까 그 당시에 뭐랄까 알리바이를 좀 맞추는 그런 어떤 예. 보통 그런 거를 예. 사실 피해자가 네. 자기가 맞았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피해자의 변호인이 네. 그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맞았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예. 조금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있어서 증거 조작이라는 관점보다는 네. 처음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형사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면서도 다음날 이렇게 자신의 증거를 확보하게 다녔다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증거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증거 좀 신중한 조작까지는 필요하지가 있지 않을까. 예컨대 뭐 방어권의 CCTV를 남용까지. 뭐 확보했다든지 지웠다든지 이 예, 정도가 그 돼야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사실 증거 조작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아까 어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대리기사 이모 씨가 당시 멱살을 잡혀서 골목으로 끌려 들어가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현 의원이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계속 다그쳤다. 그렇게 직접 증언을 했는데 지금 네. 이 씨는 지금 저 대지를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CCTV가 있는 사안에서 지금 고위 공무원이나 네. 그 김수창 전 지검장도 마찬가지지만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경우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도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는데 CCTV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사실 부인하는 거는 그동안의 폭행 사건에서 CCTV로 유죄를 받았던 피의자나 피고인을 좀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보통 CCTV가 그 정도 화질이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폭력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은 그런 정도 증거라면 유죄로 분명히 인정이 되거든요. 예, 별다른 거 없이도. 근데 이거는 지금 고위 공무원이고 또 국민의 대표자가 껴있는 사건에서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로서는 더 이상 CCTV는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더 심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세월호 유족들이 세 번째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네. 다시 재고할지 이걸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네. 안산에 지금 유가족들을 만나러 갔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서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길 좀 기대하면서 네. 예. 예.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